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7월 18일 목요일 아침 김지연입니다. 네, 올 장마, 마른 장마라서 가뭄의 우려가 컸는데 밤사이 우리 지역에도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네. 들과 밭의 농작물들이 이 비를 맞고 쑥쑥 자라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 고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이란 시도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초록빛깔이 짙어지는 7월의 여름은 뭔가 더 아름답게 느껴지죠. 그렇죠, 예. 마침 대전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이번 달에 아름다운 우리 지역의 자연과 환경을 지키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대전, 자연, 인간을 주제로 한 사진 작품을 공모한다고 합니다. 네, 대전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아름다운 대전의 자연과 함께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대전 환경운동연합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사람당 최대 5장의 사진을 응모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일상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친구들과 만나서 놀다가 아니면 혼자 산책을 하다가 만나게 되는 대전의 아름다운 자연을 작품으로, 이 사진으로 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장맛비와 함께 북상하는 태풍 소식도 들리던데 우리 지역 날씨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입니다.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천이나 계곡물이 갑자기 넘칠 수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안개까지 끼면서 시야가 답답하겠는데요.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1km 미만의 안개가 예상됩니다.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은 서행 운전,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제5호 태풍 다나스가 타이완 부근에서 북상 중입니다. 토요일 새벽에 제주 해상을 통과해 부산을 지나 일요일 새벽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걸로 전망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오후부터 충남 북부는 차차 그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천안 30도, 세종 29도, 대전 28도에 머물겠습니다. 당진 31도, 태안 31도, 보령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매우 낮게 일겠고요. 해무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태풍의 진로에 따라 날씨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서 대전의 자연을 주제로 한 사진 공모전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네. 자, 이번 주 각급 학교 방학이 시작되면서 아름다운 자연 속으로 휴가 떠나려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여름휴가 어디로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곳저곳 알아보다 보니까 뭐 시원한 계곡도 있고 공기 좋은 산도 있고 파도 치는 바다도 있어서 어디 갈지 진짜 고민 많이 되더라고요. 고민이 되죠. 네. 예. 그런데 그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8가지 피서법에 대한 이 시를 남기셨는데 네.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자면 먼저 느티나무 그늘에서 그네 타기, 대짜리 깔고 바둑 두기, 비 오는 날 시짓기, 숲속에서 매미 소리 듣기 등이라고 합니다. 예. 네, 뭔가 듣고 있으니까 감성적인 피서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예. 선조들이 이 자연과 함께한 모습이 마치 한 폭의 동양화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자, 가족 여러분도 이렇게 자연 속에서 함께한 그런 추억들 새록새록 떠오른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한 순간이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이분 또한 이 자연 속에서 많은 추억을 남길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명소와 생생한 현장을 찾아 떠나는
이윤주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맞아요. 정말 매주 보시다시피요. 저는 날 따라 와류 촬영을 가면서 뭐 호숫가도 가봤고요. 또 꽃길, 뭐 바다, 산 정말 많은 곳을 가봤는데요. 참 이게 느낄 때마다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의 자연이 정말 아름답구나. 갈 때마다 새롭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덕분에 예. 저희도 스튜디오에서 편안하게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을 네. 또 누리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명소도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충남 태안군에 다녀왔는데요. 바다와 사막이 어우러지는 신비로운 자연을 보고 왔고요. 또 이 천연 기념물로 된 이 해안 사구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또 해수욕장에서는 신나는 축제도 즐기고 왔는데요. 지금 태안으로 가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충남 태안군 원북면에 자리한 신두리 해수욕장. 매년 여름철마다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태안의 명소입니다. 해수욕도 즐기고 모래장난도 치고 이래서 여름철 피서객들한테 인기가 많나 봐요. 그런데 이 바다 옆에 사막이 있다는데 믿어지세요? 저도 아직은 믿어지지 않는데 일단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태안의 사막을 찾아서 날 따라와요. 태안의 사막은 바로 신두리 해안사구였는데요. 먼저 사구센터에서 신두리 해안사구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해안사구에 대한 정보를 입체적인 자료와 영상으로 재현해 놓은 사구센터. 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날아오는 방향으로 이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풍문인데 신두리 해안사구는 지금 이런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겨울에는 바람이 이렇게 와서 모래 언덕이 높아지고요. 봄 되면 이쪽에서 불어와서 모래 언덕에 있는 모래들이 내려오고 살짝 내려오고. 예, 여름에도 내려오고 그다음에 겨울엔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계속 모래들이 순환을 하는 거예요. 사구센터에선 사구 생태공원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식물과 동물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여긴 뭐 하는 곳이에요? 아이고 조심하세요. 저 이게 뭐예요? 얘는 여기 멸종위기 2급이면서 신두리 해안사구에 살고 있는 표범 장지뱀이에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을 발로 밟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공부를 해드릴게요. 우리 신두리 해안사구에는 이렇게 표범 장지뱀도 있고요. 또 정말 씩씩하게 초지를 뛰어다니는 고라니돔도 있고요. 직접 실제로 눈으로 한번 보고 싶어요. 예,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갈까요? 드디어 만난 태안의 사막, 신두리 해안사구. 빙하기 이후 15,000년 전부터 서서히 형성되어 왔다는데요. 이 내륙과 해안을 이어주는 완충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2001년도에 천연기념물 제431호로 지정을 받고 지금은 문화재 보호구역이면서 이 지역에 또 대한민국의 태안군에서 정말로 자랑으로 내놓는 보물이에요. 실제로 보니까 더 신비롭고 정말 광활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같이 표범장지뱀이나 이런 애들을 밟으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정해진 길로만 다니면 걔네들이 자유롭게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데크길로만 이동을 해주셔야 돼요. 신두리 해안사구는 지형학적 가치 외에도 사계절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경관을 지니고 있는데요.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거대한 모래 언덕. 정말 신비롭죠? 이곳엔 희귀한 동식물도 많다는데요. 와, 여기 내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얘가 아까 얘기했던 순비기 나무예요. 순비기 나무요? 어, 와, 이게 순비기 나무구나. 이 신두리 해안사구에서 관목식물로서는 해당하고 순비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고요. 이 친구는 항상 바다를 바라보면서 뿌리를 내리면서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만져만 봐도 굉장한 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만져보셔요. 와, 이거 그 허브 아로마 오일 뭐 이런 데서 나는 냄새잖아요. 그렇죠. 와,
천연 허브 향으로서 이 친구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정신이 좀 맑아지는 허브향. 맞아요. 이 신두리 해안사구가 이 자연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했는지 눈으로 보니까 확실히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또 더 좋은 선물을 제가 준비해 놨거든요. 어디예요? 절 따라와 보세요. 따라갈까요? 네. 다시 찾아간 신두리 해수욕장. 마침 국제 모래조각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해변에선 조각가들이 전시를 위해 한창 모래로 조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정교하고 아름답죠? 우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이거 그리스 신화에서 본 듯한 그런 조각상 같은데?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 바닷가에 있는 이 모래로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신두리 해변 여기 태안 지방 일대가 모래가 되게 좋아요. 뻘모래라. 그래서 이렇게 웅장하고 이렇게 3D 형태의 진짜 서 있는 모습의 이 포세이돈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우와, 여기 또 다른 작품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또 여성의 모습 같은데 이건 어떤 작품이에요? 지금 인어공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좀 역동적인 좀 장면을 좀 표현을 하고 있고요. 진주 속에 잉태된 그리고 탄생되는 그런 장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만드는 데는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총 4일간 제작이고 오늘이 그 마지막 작업 날입니다. 모래조각 페스티벌을 찾아온 많은 관광객들. 정교한 모래조각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저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 작가분들이 아주 세심하고 좀 예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바다의 신 정말 남성의 그 이렇게 근육이라든가 지금 저 식스팩이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잘 표현해 주셨고 인어공주는 뭔가 심취해 있는 것 같은데요. 저 표정으로 제가 보면서 제가 많이 위안을 얻고 힐링하고 갑니다. 올해 17번째로 열린 국제 모래조각 페스티벌. 다양한 이벤트도 열리고 있었는데요. 모래조각 페스티벌은 그동안에는 전문 작가분들의 작품과 그리고 어린아이와 그 가족들이 함께 탈 수 있는 모래 썰매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래 썰매장은 조금 특이하게 저희가 물로 직접 입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을 겁니다. 여름 휴가철 신두리 해수욕장을 찾아온 관광객들을 위해 특별한 체험도 준비돼 있었는데요. 이 망과 장갑, 과연 어떤 체험일까요? 아니 잠깐 어머님, 여기 지금 뭐 나눠주고 있는 거 줄 서 있는데 뭐 한대요 여기? 고기 잡아요. 고기? 예. 고기를 어떻게 잡아 여기서? 저기 고기 있는데 저 물 잡는 데에서. 아 어디 손으로 물고기 잡는 게 있대요? 네, 고기 잡는. 줄 서야겠다 여기. 바로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 체험. 가로 50m, 세로 15m의 웅덩이에 바닷물을 채우고 다양한 물고기를 풀어 넣었습니다. 와 지금 물고기 잡이가 시작이 됐거든요. 저도 한번 고기 잡으러 가볼게요. 출발! 드디어 시작된 맨손 물고기 잡기 체험. 규칙은 단 하나, 어떤 도구도 없이 오로지 맨손으로 잡아야 하는데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맨손 물고기 잡기 삼매경에 푹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느새 물고기 잡이에 성공한 분도 보였는데요. 와 아버님 잡은 것 좀 보여주세요. 세상에 우와! 어머머. 와 진짜 크다. 바닥을 쓰고 다녀가지고 우연찮게 손에 걸려가지고 바닥을 아예 그냥 하나하나 휩쓸고 다니셨군요. 수영하다시피 했습니다. 아빠가 잡았다! 잡았다! 우와! 야! 아버님 맨손으로 잡은 장어 어떠셨어요? 소감이? 네, 너무 손맛도 좋고요. 장어 힘도 좋고 오늘 저녁에 몸보신 해야 되겠어요. 오늘 저녁은 이거다!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저녁은 장어다. 장어다! 그야말로 물반 고기반인 맨손 물고기 잡기 체험. 저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겠죠. 일단 무조건 바닥을 휘저어봤는데요. 드디어 물고기가 제 손에도 잡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힘이 센 장어가 도망가고 말았네요. 신놀이 해수욕장만의 맨손 물고기 잡기 정말 인상적으로 재밌게 보냈습니다. 이 사고를 보니까요, 저희가 이 도시권에서 볼 수 없었던 광경과 아이들한테 교육 환경으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본 이 경관 중에 아마 최고로 멋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빛 모래 가득한 태안 신두리로 놀러오세요. 신두리 해안사고에서 신비로운 사막의 풍경도 감상하고 순간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모래 조각과 맨손 물고기 잡이로 특별한 추억을 쌓은 하루. 금빛 모래 가득한 태안 신두리에서 행복한 시간 만들어 보세요. 네, 이 국내 최대 해안 사구가 충남 태안군 원북면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신두리 해수욕장에서 매년 이 국제적인 모래조각 페스티벌이 열리는 이유가 다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태안에 이제는 대표적인 참여형 축제로 거듭이 나고 있다는데요. 지난 주말에 열린 그 축제 기간 동안 13,000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해수욕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네. 이 모래조각 페스티벌은 벌써 끝이 났지만 어쨌거나 15,000년 동안 서서히 형성된 이 해안사구를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개의 탐방 코스가 있다고요? 네, 일단 가장 짧은 코스가요. 30분 정도 걸리는 A 코스가 있고요. 또 나머지 2코스는 각각 1시간과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매일매일 3번의 해설 시간이 있고요. 총 한 팀당 2팀당 이제 15분씩 2팀만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가시기 전에요.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을 하시면 훨씬 편리하겠죠? 예, 네. 이 15,000년을 이어온 천연 기념물인 만큼 앞으로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탐방 예절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신비로운 그 모래 언덕을 보는 순간 사실은 모래 언덕 위에 올라가 보고 싶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해안사구에 가서 뭐 식물이나 모래를 채취하시거나 아니면 모래 언덕을 이제 발로 밟으시면 이제 벌금형이나 또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함께 사구센터에서 이 해안 사구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사구를 직접 탐방하는 것도 의미 있는 휴가가 될 것 같습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선물 챙겨드릴 거고요.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지금 바로 퀴즈 풀 수 있습니다. 선물 꼭 챙겨가세요. 네. 자, 계속해서 이은주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하늘과 날씨는 흐리지만요. 오늘 아침엔 퀴즈로 좀 상쾌하고 활기차게 하루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5문제 준비를 해봤고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여주세요. 3, 2, 1. 이번 주 날 따라와요에서는 태안 신두리를 찾아갔는데요. 이 신두리에는 무려 15,000년 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세계 최대의 이것이 있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언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사막, 2번 사구, 3번 오름. 네. 뭐 뜬금없는 힌트 드리자면은 네. 야구에서 이 볼넷과 몸에 맞는 볼을 합쳐서 사사구라고 합니다. 네. 예, 참 뜬금없는 힌트죠. 이 뜬금없는 얘기와 비슷한 걸 고르시면 되겠네요. 네. 네, 야구 상식도 알아가시고 힌트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보셨죠? 어느 게 정답일지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사구입니다. 사구란 바람이 만든 모래 언덕을 뜻합니다. 사막이나 해안, 호숫가에서 관찰할 수 있는 퇴적 지형으로 신두리 사구는 길이 약 3.4km 혹은 200m에서 1.3km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구 지역입니다. 네. 이 신두리 해안 사구, 이 슬로우시티 태안의 이 가장 독특한 생태 관광지인데 직접 한번 발걸음을 옮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죠.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는요. 우리나라에서보다 해외에서 이름을 떨친 인물입니다. 이 인물을 맞춰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중국 위해에는 이 인물을 신격화한 아시아 최대의 신불동상이 있고요. 일본 교토의 적산서원에는 적산대명신이란 이름의 신라의 신을 상징하는 동상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해상왕이란 별칭으로 잘 알려진 이 사람은 누굴까요? 1번 장보고, 2번 을지문덕, 3번 이순신. 네. 자, 이분이 요즘에 그 남성들, 특히 남편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지 궁금하기도 해요. 왜요? 요즘에는 뭐 전통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장바구니 들고 장 보는 남편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장보고 올게 하고 시장 가시고 마트 그렇죠. 가시고 하니까. 이분이 이런 남성상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맞아요. 요즘 장 보는 들지. 남자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자, 장보고, 을지문덕, 이순신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장보고입니다. 장보고는 한중일 삼국 역사서 모두의 이름을 올린 인물이죠. 아시아를 넘어서 아랍까지 그 세력을 넓히면서 해상무역의 진수를 보여줬습니다. 네, 해상무역으로 세상을 바꾼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장보고입니다. 뭐 그야말로 뭐 뭔가 글로벌 리더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예.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OX 퀴즈고요. 스포츠 상식에 대한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세요. 3, 2, 1. 세 번째 문제입니다. 구기 종목 중 가장 작은 공을 사용하는 경기는 골프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일단 작긴 작은데요. 그렇죠. 가장 작은 공이 골프공일까요? 아니면 또 가장 작은 공 떠올려 보면 예. 탁구공 또 있잖아요. 탁구공. 그죠. 탁구공.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네. 알아서 실제로? 맞히십시오. 예. 네. 탁구공일지 골프공일지. 근데 예. 골프공은 좀 무게도 약간 나갔던 것 같아요. 좀 무겁게 느껴지기도 맞아요. 해서 과연 가장 작은 공일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O일지 X일지 바로 확인할게요.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이 구기 종목 중 가장 작은 공을 사용하는 스포츠는 탁구죠. 탁구공은 직경 4cm에 2.7g의 무게를 지녀 가장 작고 가벼운 공이고요. 반면 골프공은 공식 경기의 경우 직경이 약 4.27cm 이상인 공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네. 두 공의 크기 큰 차이는 없지만 이 무게만 따져보면 골프공이 45.93g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에 부착하도록 제작된 장기기증 희망자 스티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 스티커를 받기 위해선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장기 혹은 인체 조직 기증을 희망 등록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부터일까요? 1번 만 25세, 2번 만 19세, 3번 만 16세. 네. 부모님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나이 고르셔야 돼요. 네, 신청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예. 뭐 성인이라면은 뭐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나이가 많이 낮춰졌다라는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많이 낮춰졌다. 예. 요걸 좀 고려해 보시면 예. 정답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힌트도 잘 들으셨죠?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만 16세입니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보호자 동의 없이 장기기증을 희망 신청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만 19세에서 만 16세로 낮춘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러나 이는 신청이 가능한 나이일 뿐이고요. 실제 기증에는 반드시 유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국민 10명 중에 7명은 기증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서양률은 2.6%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생명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5번째 문제 풀어보죠. 문제 주세요. 네, 현재 우리나라는요,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자, 5번째 문제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마지막 문제입니다. 만약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서 경찰에 적발되었을 경우 이 과태료는 누가 부담하는 걸까요?
1번 승객, 2번 택시 기사, 3번 택시 회사. 네. 보통 그 운전하는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 잘못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승객이 매지 않았을 때 과연 승객 잘못일까요? 아니면 택시를 운전한 분의 잘못일까요? 저는 이걸 딱 듣고 나서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우리 승객분들이 잘 또 매주셔야지 또 모두가 피해도 없고 안전하게 또 탑승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택시 기사입니다. 택시나 고속버스 탑승 시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되었을 경우엔 운전자, 즉 기사가 모든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단 기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안전띠 착용을 권한 뒤라면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요즘에 뭐 고속버스나 택시 탈 때 보면은 꼭 기사분이 안전벨트 매세요. 이렇게 맞아요. 권유하시더라고요. 네. 예. 자, 이렇게 오늘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과연 행운의 주인공 세 분은 누구일지 함께 알아봐야겠죠? 바로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 목요일 아침의 퀴즈 행운의 주인공 발표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휴대전화 뒷번호 0899번, 9867번, 3124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날 따라와요.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은주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요즘에는 한 끼 식사를 하는데 10,000원 가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잘 찾아보면은 가격도 저렴하고 맛있는 별미를 파는 그런 식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울산에도요, 가격과 미각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한식과 중식, 거기다 음료까지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치솟는 물가에 쓸쓸해지는 지갑.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 현실. 축구 배고프고 아주 미치겠네 진짜. 여기 텅 빈 지갑을 달래줄 착한 가게가 있다. 아들은 싸니까 여기까지 와서 먹지. 엄청 싸요. 3만 원씩 내고도 물 한번 먹을 정도로. 가성비도.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끼니는 물론 디저트까지 즐길 수 있다. 가격 보장, 맛 보장, 내 지갑을 지키는 초저가 맛집들, 그 맛있는 현장으로 고고! 아침 8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하루가 시작되는 분주한 시간. 이 식당에는 아침부터 매우 바쁘네요. 25,000원인데 그 어디 가가지고 한 사람 했다 그러면 10만 원인데. 그거다 5명이 먹고 2만 5천 원. 5명이 먹고 2만 5천 원. 그러니까. 5명에 25,000원이라고요? 그렇다면 한 끼 5,000원? 요즘 커피 한 잔도 5,000원 세상에 한식 뷔페 한 끼가 5,000원이라니 믿어지십니까? 저도 많이 벌고 싶은데 너무 경제도 어렵기도 하고 또 밥이라도 좀 편하게 먹었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사실은 가격을 올리려다가 접었습니다. 점심 저녁은 6,000원이지만 아침만큼은 5,000원을 유지하는 주인장. 착한 가격으로 아침부터 행복해지는데요. 주로 아침 운동 뒤나 출근 전에 사람들이 이 가게의 아침밥을 즐긴다는 거. 아침하면 쌈이지. 너무 많은 것들이 5,000원에 제공된다는 게 믿을 수가 없죠. 저렴하고 또 반찬 가지도 많고 또 맛도 있고. 반찬이 몇 가지가 된다고요? 제작진이 카메라에 반찬을 다 담을 때까지 한참 걸립니다. 아니, 도대체 몇 가지야? 해봤는데 네, 20개가 넘더라고요. 예. 몇 가지 정도 거쳐요? 한 3, 40까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쌈 빼고 하면 한 30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40여 개나 되는 반찬에 5,000원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재료 마진율을 낮추기. 그리고 모든 일은 되도록 사장이 직접 함으로써 인건비를 절약합니다. 그리고 이 한식 뷔페가 인기 있는 건 바로 주인장의 특별한 경력 덕분. 가격도 싼데 맛있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특별히 뭐 혹시 요리를 좀 하신 거예요? 또 제가 영양사를 28년 하면서 이제 요리 교실 운영을 하면서 해보니까 제일 맛을 내는 포인트를 살리면 크게 돈 들이지 않아도 맛있게 음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28년 영양사 경력으로 맛까지 사로잡은 주인장. 세월 속에 묻어나온 맛인 만큼 안 마실 수가 없죠. 그리고 영양사 출신답게 매일매일 철저한 식단은 기본. 촬영 중 너무 맛있어 보여서 결국 식사를 시작한 제작진. 참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라. 촬영을 잃을 정도로 맛있게 식사한 제작진. 거스름 돈으로 5,000원. 우와 진짜 싸다. 이게 5,000원으로 먹기 되게 힘든 밥인데 네. 앞으로 가격을 혹시 올리시진 않나요? 아, 올릴 계획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초저가 맛집의 정체는 짜자자잔 짜자자잔. 어머니도 좋아하고 아버지도 좋아하는 짜장면.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이 짜장면 얼마길래 이윤이 남을까요? 모르겠어. 뭐 몇백 원이나 남겠나? 남는 거 없다고 봐야겠죠. 공사하는 것도 3,000원 받아도 될 것 같네요. 놀라지 마시라. 2,000원. 진짜 2,000원에 이게 먹어지는 거예요? 예, 2,000원 드실 수 있어요. 남는 게 있나요? 또 뭐 단돈 100원이라도 남지 않겠습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남겠죠. 요식의 대가 저 돈정원이 한번 파헤쳐보지요. 싸다고 다 맛없는 게 아니어라. 이렇게 매일 신선한 재료로 손맛 좋기로 유명한 주방장이 볶고 또 볶시오. 그리고 탱글탱글한 면에 흑빛 소스를 쫘르르 뿌리면 완성이야라. 어때요? 맛있겠지요? 맛과 가격을 모두 사로잡은 가게인 만큼 가게는 늘 손님들로 박 터지는데요. 후루룩 면을 씹는 게 아니라 마시는 거다라는 말을 몸소 실천하는 손님들. 엄청 맛있습니다. 양도 많고요. 맛이 괜찮나요? 예, 맛이 엄청 좋습니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양도 많아요. 양도 우리 많고 맛있어요. 만족도 100%. 어쩌다 2,000원에 짜장면이 가능할까요? 요즘 뭐 울산 경기도 안 좋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가게를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사람을 적게 쓰고 대신 좋은 재료, 맛있는 음식 해가지고 손님들한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맛은 과연 어떨지 또다시 등장한 김희 감독. 그의 말로는 너무 맛있어서 짜장 그릇에 얼굴이 잠길 뻔했다고 라고라. 자, 거스름돈. 과연 와 3,000원. 허허 진짜 2,000원이다. 사장님. 네. 이게 물가도 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 장사가 힘들면 이렇게 짜장면 값이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안 놀래요. 오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올리시겠어요? 누구든지 다 드실 수 있게끔 뭐 애기들도 와서 먹을 수 있고 학생들도 와서 먹을 수 있고 어르신들도 와서 드실 수 있고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계속 고집하고 유지할 생각입니다. 저랑 약속하신 겁니다. 예, 약속하죠. 이제 맛있게 식사도 했으니 후식도 즐겨봐야죠. 후식은 바로 아메리카노 좋아. 근데 800원? 아이스 아메리카노 작은 거 800원입니다. 네, 커피 한 잔 주시겠어요? 네, 혹시 8,000원인데 800원으로 잘못 표기한 거 아닌가요? 800원입니다. 저희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정말 800원에 커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저희 지금 오픈일에 계속 8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800원 커피니까 800원 맛이 날 것 같다고요? 그것은 말입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오직 진한 한 샷만 들어가는 아메리카노. 싱겁다는 생각은 금물. 800원이라서 네. 커피가 조금 싼 커피를 쓰시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커피 장사를 오래 또 했었고, 그리고 저희는 거의 100% 콜롬비아 브랜딩 커피가 원두를 사용하기 때문에 커피에 대한 뭐 질이나 뭐 맛이 절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저희가 800원에 판다고 절대 800원짜리 맛을 안 내는 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제 어떤 목표죠. 테이크아웃뿐만 아니라 가게 내부에도 손님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테이크아웃과 실내 음료값이 동일하다는 점. 와 진짜 남는 게 있는겨. 그리고 다른 데서는 훨씬 비싼데 맛도 있는 데다가 가격도 저렴하니까 자주 먹게 되더라고요. 비싼 데하고 비싸다고 맛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맛있어요. 800원이라서. 어때요? 이게 800원짜리 커피를 팔면 시간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800원짜리 커피 파는 데는 낫겠어요. 새도 비싼데. 아이고 뭐 남는 게 없으면 장사를 하겠는겨. 초저가 커피의 비밀 바로 과일 주스가 주 메뉴이기 때문에 주로 이 음료에서 이윤을 얻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메리카노는 손님들을 위한 서비스 같은 존재라 말할 수 있죠.
최소의 인건비로 800원을 유지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손님들이 이제 커피를 사 드시면서 정말 800원이에요? 이 커피 맛이 정말 800원이에요? 이런 식의 어떤 칭찬이죠, 손님들.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거를 가격을 높일 수도 없겠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그런 말들이 참 저희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 가격은 아마 제가 이 장사를 여기서 접는 순간까지는 아마 끝까지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 터지게 즐긴 오늘 알차고 푸짐하게 만원의 행복 성공. 저렴한 가격에 동공 확장되는 것은 물론 맛과 양 동시에 2마리 토끼를 잡은 오늘. 착한 가격에 장사하는 사장님들 덕분에 훈훈해진 하루입니다. 초저가 음식들이여 영원하라. 네, 이 두 끼 식사를 하고 후식으로 커피까지 마셨는데도 10,000원이 안 된다니 정말 가격이 착합니다. 예. 네. 앞으로도 손님들을 위해서 이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는 사장님의 마음이 참 고맙네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한식 뷔페 사장님은요, 영양까지 고려한 식단을 짜고 계셨습니다. 정말로 가격은 저렴하지만 맛이나 양에 있어서는 아주 풍족한 그야말로 착한 음식들 만나봤는데요. 이익보다 손님을 생각하는 사장님들 앞으로도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착한 맛집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니까 이 디저트로 과일을 좀 먹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좋죠. 예, 여름철 이 과일이 풍성한 계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여름철 대표 과일 하면 바로 수박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시원한 게 바로 수박인데요. 사실 요즘은 혼자 사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커다란 수박을 살까 말까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과만큼 작은 수박도 있다고 하거든요. 전남 강진으로 가서 만나보시죠. 여름 과일의 여왕이라 불리는 수박. 여름 과일의 수박을 더욱 가볍고 더욱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수박이 등장했습니다. 오로지 나만을 위한 맞춤 수박. 바로 애플 수박인데요. 1인에서 2인 가구가 늘면서 나 혼자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바로 이 애플 수박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을 더욱 달콤하고 시원하게 해줄 애플 수박. 함께 만나러 떠나보실까요? 보슬보슬 내리는 장맛비로 여름의 시작을 알렸던 날. 이번 여름을 더욱 달콤하게 만들어줄 이곳을 만나기 위해 떠나봤는데요. 무더운 여름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과일이 바로 수박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나홀로족들을 위한 특별한 수박이 인기가 많다고 해서 이곳 강진에 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수박인지 지금 함께 가보실까요? 비닐하우스 위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이게 바로 수박이라고요? 동글동글하고 검은색 줄무늬도 그려져 있는 게 수박은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땅이 아닌 하늘에서 수박이 자란다고요? 천장에 수박이 달려있어서 깜짝 놀랐고 이 농부 본능이 발달해서 여기 따고 싶다라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한 줄기에 여러 개가 열리는 애플 수박은 이렇게 공중에서 재배를 하는데요. 일반 수박의 4분의 1 크기인 애플 수박, 이렇게 한 손으로도 가뿐하게 들 수 있습니다. 원래 땅에서 볼 수 있는 게 수박이 아닌가 싶은데, 아니 여기 보니까 이렇게 주렁주렁 표주박도 아니고 막 수박이 열려 있어요. 이게 이렇게 천장에서 열리나요? 예, 일반 수박은 땅에서 열리는데요. 저희 애플 수박은 양액 재배로서 그 하늘의 공중 말 그대로 그 하늘 수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애플 수박이에요? 보시는 것 같이 애플 수박은 말 그대로 아주 소형 수박입니다. 네. 그래서 사과처럼 깎아 먹거든요. 그래서 이 애플 수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수박을 사과처럼 깎아 먹을 수 있다? 바로 애플 수박 하나 들고 직접 깎아주기 시작하는 사장님. 돌돌돌돌 깎이는 게 진짜 사과처럼 보이지 않나요? 빨갛게 잘 익은 애플 수박,
바로 시식 들어가는데요. 작은 크기에 비해 당도가 높아 더 달다고 하는 애플 수박. 어때요? 맛이 있나요? 엄청 단데요. 어떻게 이렇게 달게 만드셨을까요? 당도에 우리들이 말하는 브릭스라고 그러죠. 당도를. 일반 수박 같은 경우는 한 11브릭스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애플 수박은 14브릭스까지 나옵니다. 먹고 또 먹고. 우리 박은혜 리포터, 애플 수박이 그렇게 맛있던가요? 우리 인터뷰는 하셔야죠. 사실 일반 수박은 껍질도 두껍고 해서 썰어 먹기도 조금 불편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과처럼 이렇게 깎아 먹으면 돼요. 근데 이게 깎는 방법만 편리한 건지 아니면 더 단지는 먹어봐야 알잖아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애플 수박의 맛. 와, 일반 수박 중에서도 엄청 잘 익은 그런 수박 맛이에요. 엄청 달아요. 이렇게 열심히 먹었으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겠죠? 애플 수박 수확이 한창인 하우스안. 그런데 도대체 어떤 게 잘 익은 애플 수박인 거죠? 애플 수박이 잘 익은 것은 어떤 것이 잘 익은 거냐 그러면요. 네. 이 떡잎이 보이시죠? 네. 그다음에 또 덩쿨선 보이죠? 네. 이게 동시에 이렇게 까맣고 이게 까맣게 변한 게 이게 익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보면 떡잎이 까맣고 덩쿨선이 까만 거 이런 거 골라서 따시면 돼요. 그러면 잘 익은 겁니다. 수확 방법도 배웠겠다. 잘 익은 애플 수박 열심히 따보는데요. 또 다른 꿀팁 하나. 잘 익은 수박의 꼭지는 2.5cm 정도 떨어져서 잘라야 하는데요. 꼭지를 통해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박 따는 경험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직접 따보니까 어때요? 수박이 하늘에 달려있는 것도 신기하고 사실 땅에 있는 것도 뽑았는데 신기했던 것 같아요. 큰 수박도 한 번도 안 따봤는데 이렇게 작은 수박을 따봐서 처음 봐서 신기했고요. 재밌었어요. 하나, 둘 열심히 따고 박은혜 리포터도 배운 대로 열심히 수확을 해보는데요. 앞에서 말했던 농부의 본능이 본격적으로 발동한 박은혜 리포터. 우리가 일반 수박을 살 때는 이렇게 똥똥똥 해보고 소리도 들어보고 뒤집어 보기도 하면서 잘 익었나 확인하잖아요. 요 애플 수박은 어떻게 확인해요? 똑같이? 아니요. 애플 수박은 수확을 할 당시부터 잘 익은 것만 수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겁니다. 그러면 통통 두드려볼 필요도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 작은 크기로 한두 번에 먹을 수 있고 껍질도 얇아 버리는 양도 적다는 애플 수박. 1, 2인 가구가 늘고 있는 요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애플 수박에는요. 비타민 B와 칼륨, 식이섬유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수확하시나요? 아니면 두 번? 뭐 어느 정도 수확하세요? 저희들은 타농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수확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6월 말에서 7월 초에 수확하고요. 그다음에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합니다. 작아서 귀엽고 달기도 너무도 단 애플 수박. 자, 지금부터 애플 수박의 새로운 변신이 시작됩니다. 먼저 준비된 애플 수박을 사과 깎듯이 돌돌돌돌 잘라주고요. 예쁘게 동글동글한 모양을 내준 다음 우유, 후르츠 칵테일, 블루베리, 사이다와 수박즙에 얼음까지 잘 동동 띄워주면 여름 별미 애플 수박 화채가 완성됐습니다. 저희 농장에서 먹었을 때도 일반 수박보다 훨씬 달았거든요. 이렇게 애플 수박으로 만든 요리도 훨씬 달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섞는 거에 꿀을 조금 다른 수박, 일반 수박보다는 조금 적게 넣어야지 저희가 이제 일반 그 화채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조금 당분이 조금 적게 들어가야지 맛있습니다. 일하고 먹는 수박이 꿀맛 아니겠어요?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라. 계속 찾게 되는 땡기는 맛으로 누구나 그 매력에 퐁당 빠질 수밖에 없는 애플 수박. 애플 수박의 매력에 빠지고 싶다. 애플 수박은 그 자체만으로도 달아서 그냥 갈아만 먹어도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일반 수박은 혼자 먹기 힘든데 애플 수박은 작아서 그냥 사과처럼 깎아 먹을 수 있어서 간편한 점이 제일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애플 수박 사행시 한번. 사행시는 또 내가
단내가 전문이죠. 해보세요. 네. 예쁘다. 내 작은 얼굴처럼 작고 한 손에 들어오고 예쁘네. 풀풀 단내가 난다. 단내가 나. 수박 중에서도 최고 맛있는 애플 수박. 박수.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작은 크기에도 여름의 갈증을 한 번에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애플 수박.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도예지라든지 이런 데는 이런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그 판매를 하다 보면 그 큰 수박보다는 작은 수박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자들께서 우선적으로 작아서 재미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눈으로, 세 번째는 맛으로 드시는 거예요. 작지만 맛있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고 거기에 혼자 먹어도 좋은 애플 수박. 올여름 더위는 시원하게 애플 수박으로 날려버리시는 건 어떨까요? 한 손으로 들기도 편하고 사과처럼 깎아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달달함도 가득 들어있는 요 애플 수박. 올여름 달콤하고 시원하게 애플 수박 많이 드세요. 네, 이 수박이 사과처럼 작고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 보통 수박보다 당도가 훨씬 높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당도가 높은지 애플 수박 꼭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네, 게다가 정말 사과처럼 깎아서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먹기에도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비타민 B는 물론이고요. 칼륨도 듬뿍 들어있다고 하니까 무더위에 지친 입맛을 애플 수박으로 달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다시 한번 알아봅니다.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장마전선이 북상했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까지 오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입니다.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천이나 계곡물이 갑자기 넘칠 수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제5호 태풍 다나스가 타이완 부근에서 북상 중입니다. 토요일 새벽에 제주 해상을 통과해 부산을 지나 일요일 새벽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걸로 전망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충남 북부는 차차 그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천안 30도, 세종 29도, 대전 28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당진 31도, 태안 31도, 보령 28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매우 낮게 일겠고요. 해무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이 태풍의 진로에 따라 날씨 변화가 심할 걸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 사연 봐야겠죠. 주제는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한 순간들이었거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1503번님, 우리 동네에는 유난히 예쁜 꽃들이 많습니다. 비 오는 날 산책을 하다가 만난 연꽃도 예쁘고 이름 모를 야생화도 보면서 힐링을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예쁜데요. 그러니까요. 야생화 정말 예쁩니다. 네. 예. 4438번님, 단짝 친구랑 좀 이른 여름 휴가로 얼마 전에 블라디보스톡으로 외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절벽이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이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와, 예. 좋았겠어요. 지라스부이치. 예, 안녕하세요. 스바시바. 예, 감사합니다. 자, 4189번님. 예, 산과 바다 둘 다 시원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등산을 자주 가는데 산 정상에 올라서서 바람을 맞으면 정말 시원합니다. 또 바다에서 낚시를 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도 느끼죠. 와. 산과 바다를 동시에. 그러니까요. 예. 둘 다 즐기셨네요. 예, 좋습니다. 3478번님, 자연의 숲속을 거닐다가 식물이나 동물을 마주할 때 즐겁고 신나서 더운 줄도 모르는데요. 공산성에서 마주친 다람쥐와 토끼 정말 귀엽죠. 시원하게 활도 쓸 수 있답니다. 순간 다람쥐. 포착을 잘하셨어요. 다람쥐와 토끼. 그러니까요. 예, 잘 사진에 담으셨고 또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활까지 또 한번 쏴 보셨네요. 예. 네.
4872번님, 아름다운 자연하면 천안 광덕산 계곡이 떠오르는데요. 아이들과 시원한 물놀이도 하고 달슬기와 작은 물고기도 잡을 수 있습니다. 가끔은 네잎클로버도 찾을 수 있지요. 요즘에 네잎클로버 찾기 힘들어졌는데 완전 행운인데요. 그러니까요. 행운이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네. 예. 6204번님, 친한 형님들과 영덕으로 여행을 갔는데 비가 많이 왔지만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즐기고 왔습니다. 우비를 입고 미녀 삼총사처럼 사진도 찍고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와, 우비 입고 그래서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영덕 대게도 드시고 오셨을 것 같거든요. 맛있죠, 영덕 예. 대게. 3339번님, 매미 소리와 풀벌레 소리 가득한 자연이 펼쳐진 시골에 삽니다. 온갖 과일나무에서 주렁주렁 열매가 열리면 자연에 감사하게 되죠. 방학에 찾아올 손자들 생각에 더욱 즐겁습니다. 네, 이렇게 시골에 살아도 자연을 매일 봐도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죠. 맞아요. 예, 이게 바로 자연이 주는 선물 아니겠습니까? 2411번님, 신혼 때 살았던 동해안을 아기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주말에 가족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와. 푸른 하늘, 파도 소리, 시원한 바람, 푸른 숲을 보면서 자연의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와, 날씨 정말 좋은 날에 다녀오셨네요. 그러니까요. 하늘 봐요. 예. 너무 예쁘네요. 9801번님, 자연 속에 자리한 아산 현충사에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요. 나들이 가기 딱 좋은 곳입니다. 무료 개방이니까 꼭 한번 가보세요. 네, 아이들 교육에도 좋고 또 자연과 잘 어우러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푸르름을 충분히 느끼고 올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0112번님, 주말에 연꽃 축제가 한창인 국남지에 다녀왔습니다. 밤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구경하면 더욱 좋고 야간 조명과 불빛에 비친 연꽃이 환상적입니다. 올여름 꼭 다녀오세요. 와, 사진 보니까 진짜 밤에 한번 가야겠어요. 밤에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야간 조명이 참 아름답네요. 너무 예쁘네요. 그래요. 자, 이렇게 자연을 또 사진으로 많은 가족 여러분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죠.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도 알려드립니다. 음악이 흐르는 시민 법률 콘서트, 부동산 거래할 때 이것만은 꼭 챙겨라는 오늘 오후 2시 30분 대전 동구청 공연장에서 열리고요. 한여름날 과학으로의 초대, 과학기술인 5명이 펼치는 10분 발표 경연 슬램D는 오늘 저녁 7시 IBS 과학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2019 대전 문학관 문학콘서트 도종환 시인의 문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는 26일 저녁 7시 30분 대전 문학관 야외 문학관에서 펼쳐집니다. 2019 금강 여름축제 고만하루 국악 재즈 페스티벌이 26일부터 28일까지 공주 아트센터 고마 특설무대 및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제17회 부여 서동 연꽃축제가 28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부여 서동공원에서 이어집니다. 세종 청소년 필하모닉의 아름다운 동행 공연이 모레 저녁 7시 30분 조치원역 광장에서 열립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는요, 일상을 벗어나 자연을 벗삼는 미술관 나들이를 떠나보겠습니다. 폐교를 개조한 당진의 한 미술관에서 열리는 인간의 자연전과 최하진 작가의 이색 전시까지 내일 아침이 좋다에서 만나보세요. 또 내일 건강톡톡에서는 현대인들의 만성질환, 어깨 통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깨 관절에서 계속 소리가 나면서 어깨가 아프다 하는 분들,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할 정도로 아프다 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네. 이 어깨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심한 경우에는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부터 또 쉽게 간별해 볼 수 있는 진단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함께 해주세요. 네. 자, 태풍 다나스가 우리나라로 북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또 활기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